다가구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장님, 얼마 정도 있으면 다가구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의 상황도 정말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얼마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1억 정도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10억이 있는데도 선뜻 시작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물주라고 하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가구를 계속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지 않아도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얼마면 다가구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의 질문은 다가구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제가 항상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출발선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다가구 하나 보고 싶습니다. 또는 10억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을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가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자금 규모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주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가구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돈이 부족해. 그래서 아예 건물 자체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 2억 정도 있는데 이 돈으로는 건물은 어렵겠죠? 하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건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가구와 실제 시장에 있는 다가구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여러 물건을 보고 결국 자신에게 맞는 건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건물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라는 건 아파트처럼 한 채를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가구가 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의 보증금도 있고 월세 구조도 있고 대출 구조도 있습니다. 이 구조들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건물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생각보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물은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떤 건물을 어떤 구조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정도 자금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이 돈으로는 건물은 어렵겠죠?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구 건물주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입니다. 서울 중심 지역에서 다가구를 바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조금 넓혀보면 다른 선택지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규모입니다. 처음부터 큰 건물을 보려고 하면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규모를 조금 줄여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다가구라도 필요한 자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3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정도 자금이 되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건물의 위치나 세대 구조, 월세 구조 등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건물을 고르느냐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다가구라도 어떤 건물은 월세 구조가 안정적인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은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건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는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10억 이상 자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자금이면 건물은 어렵지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구간에서도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커질수록 건물의 위치, 구조나 상태, 결국 내 투자 대비 수익률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항들을 더 신중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금이 충분한 분들이 더 오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떤 건물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다가구 건물은 단순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위치, 세대 구조, 임대 구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 건물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월세 구조가 안정되고 어떤 건물은 계속 손이 가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건물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물은 한번 선택하면 오랫동안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얼마면 다가구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억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10억이 있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다가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